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화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화가가 이 자리에 서서 좀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요, 아마 새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 보면 사자나 아니면 큰 육상 동물 같은 것들은 뭐 작은 무리로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 다니게 되는데요. 아주 약한 동물들은 우르르 몰려다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새로움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새로운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같이 몰려다니는 무리보다 더 다른 자기만의 독특함을 찾아내면 되죠. 그런데 남들은 이 독특함을 어찌 보면 무리의 어떤 장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리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무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오히려 자기한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죠?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 혹시 있나요? 있을지도 모르죠. 몇 분 계시는군요. 우리가 보통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요 95% 정도가 다 보인답니다. 그리고 5% 정도는 이것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아예 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는 화가이기 때문에 눈을 이용해서 색깔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저의 주된 일이지만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색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색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과 색이 잘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색깔이 저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 색약인 사람은 저렇게 보이고 적색각인 사람은 저렇게 보인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는 색약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화면도 저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까 손 드신 몇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95%는 이것이 다 보이지만 나머지 5%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상황 내에서 자기의 단점을 오히려 95%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장점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남들은 색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 의존할 때 저는 또 다른 저를 어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 도로에 써여 있는 글씨죠. 이렇게 학교 앞 천천히 이런 것들이 떠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거는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혹시 차이를 보셨나요? 보이나요? 예, 이 차이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의 모든 글씨는요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잘 보이게 쓰여 있지만 제가 만든 거는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잘 보이게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선택에 당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눈에 색깔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회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색을 잘 보지 못하니 너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면 네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었고요, 그 의심을 내 시점에 맞춰서 바꿔놨을 때 우리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것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내가 사회와 소통을 해서 내가 어떤 이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어떻게 많은 사람과 같이 나누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작가들하고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청주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예전에 1950년도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그 남편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죽다 보니까 당연히 과부들이 또 떼로 생겼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과부들이 떼로 있어서 떼과부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떼과부들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콩나물을 길어다가 시장에다가 노점으로 팔았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제가 작가들과 함께 그 역사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역사로 콩나물을 키우는 회사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콩나물을 키워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의 일은 주민들 스스로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게 되고 뭐 큰 성공을 거두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기본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체를 얼마만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수많은 재능과 어떤 기술과 그리고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능과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의 그 올바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이 선택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기업가 정신이란 세상에서 빌린 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왜냐면요, 그 세상에서 모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장점은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